YTN 매각 오늘 오후 4시에 개최되죠? 네, 하얏트 호텔에서 4시 발표가 됩니다. 고한석 오늘도 YTN 지부장 모셨는데 세개 기업 참여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한세실업, 그다음에 유진그룹, 그리고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통일교 문선명 씨 아들. 문선명 통제의 셋째 아들, 네. 네, 문현진 씨 이렇게 세 개. 갑자기 원코리아 미디어 홀딩스가 만들어가지고 그죠? 네, 참여했는데 네. 여기서 가장 유력한 것은 어딥니까? 이게 가늠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애초에는 한세실업이 대단히 유력하다고 보고 국정감사에서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한테 질의까지 나왔거든요. 한세실업이 YTN 인수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일단 그 문선명 총재 셋째 아들 문현진 씨가 참전을 하면서 대단히 돌발 변수가 됐어요. 용산에서도 뭐 당황했다 뭐 이런 얘기가. 여기에는 단순히 선행 엑스마로 결정됩니까? 아니면 다른 점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엑스로만 결정됩니다. 최근부터 너무 많이 낮춰지네요. 너무 많이 놓으면 지금 네. 문선명 씨 아들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대단히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곳이 YTN 지분을 인수해도 반대하지만 일단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왜 예견됐던 겁니까? 이쪽이 유력하다고? 한세실업이요. 네.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그 회장 김동영 씨가 그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이랑 그야말로 찐 동문입니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경영전문대학원까지 동문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한세실업이 내정돼 있다는 설이 돌았고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질의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동관 위원장이 한세실업 뜻 접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이동관 위원장이 거짓말을 한 거구나. 아니면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김대기 비서실장과의 뭐 알력에서 싸움에서 밀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확인된 바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러면 있습니다. 예. 그 한세실업이 아니라고 하면 유진그룹으로 생각해 왔던 거예요? 한세실업이든 유진그룹이든 저희는 내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둘 중에 하나는 들러리를 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정이 돼 있지 않으면 이렇게 취재하지 않겠죠, 급하게. 그런 정황이 너무 많은 게요. 뭐냐면 애초에 한정 KDN과 마사회 지분을 예. 합쳐서 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서로 사정이 다른 기업들이 예. 이거는 틀림없이 배임 이야기 나올 텐데 나중에. 예. 한정 KDN 같은 경우는 지분이 21.43%예요. 예. 이 자체로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서 팔 수 있습니다. 예. 3일 회계법인이 매각 주관사인데 애초에 한정 KDN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잠재 매수자의 풀을 넓히기 위해서 대기업과 신문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매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사회 매각 주관사까지 맡으면서 입장이 돌변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 매각 30.95% 일괄 매각으로 방향이 선회한 거고. 이거는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 좋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한 번에. 있으니까 예. 좋고요. 가격도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정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건데 각각의 그 기업들이 법인들이 사정이 다를 텐데 네. 한 번에 네. 일괄해서 매각을 한다는 게 말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틀림없이 네. 우리 그럴 수밖에 없었다. 지금 말할 수 있다. 녹취록방에 등장할 것 같아요. 나중에 반드시 처벌받을 겁니다. 이건 배임과 직권남용, 뭐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문선명 제 셋째 아들 원코리아 미디어홀딩스 여기가 등장을 해가지고 변수가 생겼다. 원코리아 미디어홀딩스가 저희가 법인 등기를 떼보니까 10월 11일 날 등기를 이것 때문에 만들었네. 그것 때문에 이 YTN 인수 때문에 만든 거고 참. 예전부터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10월 11일이면 그 입찰 서류 제출하기 불과 9일 전이거든요. 이 돌발 변수 때문에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나 용산에서 상당히 당황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근데 애초에 그런 한세실업이 그렇다고 방송을 하는 것입니까? 한세실업 방송하던 곳 아니고요. 전혀 접점이 없습니다. 유진그룹도 마찬가지예요. 한세실업은 예. 주 종목이 뭐였습니까? 한세실업은 베트남 같은 데다 공장을 짓고 싼 값에 옷을 생산하고 유명 상품을 붙여서 파는 기업이에요. 나름 현실한 기업이고 유진그룹 같은 경우는 제과 사업에서 시작을 해서 M&A로 사업을 많이 확장한 기업이거든요. 미디어 운영하고 아무 상관이 없네요. 미디어 운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미디어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가 갑자기 YTN이라고 하는 네. 우리나라 미디어에서 가장 뭐랄까 돋보이는 보도 전문 채널, 거의 유일한 보도 전문 채널을 가져야겠다. 그러니까 유진그룹이나 한세실업이 뭐 대한민국 언론의 공공성을 위해서 이렇게 수천억을 쓴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분명히 무슨 목적과 본인들의 욕망이 있을 겁니다. 성매각으로 전환한 이유가 그러니까 네. 처음에 이런 게 있죠. 대기업 네. 아니면 뭐 그 방송사들, 여기서 방송사들 하는 보수 미디어들, 종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대기업은 등장하지 않아요? 대기업은 방송법상 보도 전문 채널 지분을 30% 이상 못 가져요. 그래서 일괄 매각을 하는 순간 대기업들은 컨소시엄을 형성하지 않는 이상은 배제가 됐고요. 신문자본도 30.95%를 못 가집니다. 30%밖에 못 가져요. 그래서 흥미로운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애초에 YTN 인수 전에 한국일보를 소유한 동아그룹이 뛰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왔고 실제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용산에서는 한국일보를 좀 보여주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뭐 속된 말로 해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통매각을 추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미디어에 넘기느니 네. 완전히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거래를 한 게 아닐까 이런 의심해볼 만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 YTN 매각과 관련해서는 어떤 공익성도 없어요. 애초에는 공기업의 경영 효율을 위해 가지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40.9% 일괄 매각을 하면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수십 명 있는 거랑 수십 명 있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기업에게는 이익이 되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 유진기업이나 유진그룹이나 한세실업이 언론관이 뭐 뚜렷한 것도 아니고 미디어 사업에 접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맨날 노래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가는 그런 계기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옷 만드는 기업이었고 유진그룹은 원래는 뭐였다고요? 유진그룹은 원래 제과 사업에서 시작해서 제과. M&A로 사업을 많이 확장한 기업입니다. 제가 옷 하는 것도 미디어에 관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미디어와 관련된 단 하나의 그 사업 영역도 없었잖아요. 네, 유진그룹 같은 경우는 특히 유진투자증권이라고 핵심 축이 있는데 거기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전년도 대비 영업이익이 19대 1토막이 났어요. 90%가 감소했어요. 수치가 어디서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의문이고 진짜 수익이 따로 있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여기서 하여튼 아무도 예상치 못하던 그 원코리아 미디어 홀딩스가 등장하면서 용산도 당황했다는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네, 용산도 당황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뭐 유찰 얘기도 흘러나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유찰이요? 이게 보면 지금 세 군데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일단 경쟁 입찰은 성립이 되고요. 근데 한정 KDN이나 마사회가 기준가를 제시를 합니다. 근데 기준가 밑으로 낙찰 가격을 써내면 무산이 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바라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다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YTN을 장악하고 싶은데 그게 그렇죠.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 YTN 조직이 이명박 박근혜 때 10년을 싸우고 버텨가지고 지금까지 온 조직이거든요. 그렇게 장악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국정조사도 촉구하고 또 시민주주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민주주운동도 하고 있어요? 네네. YTN 주주가 되어달라? 네, 이름이 마주라인데요. 마주라? 네, YTN 주주가 되어달라. 영상 만드신 거 있나 보네? 네네. 영상 한번 볼까요?
시작한 거예요? 요것은 한 보름 정도 됐고요. 시작할 때 빨리 여기 나오셨어야지. 알려주지 않았을 텐데 별로. 전혀 알리지 않았는데 이게 그 어떤 돈을 기부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주주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주주가.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소유하게 되고 온라인 서명을 통해서 의결권만 위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명만 아. 해주시면 되고 이게 시민주주 운동을 통해서 YTN 대주주가 되기는 대단히 힘이 어렵지만 들어도 소액주주 권한을 쓸 가지고 수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번 싸워보려고 그럽니다. 그렇구나. 이동관 강통위원장 이미지 잘못됐다고 네네. 압수수색하고 막 그런다고 그 보도가 오라고 그거 어땠어요? 그거는 지금 소환 조사는 다 끝난 것 같고요. 저희도 경찰 조사 받았어요? 네? 그걸로 경찰 조사 받았어요? 경찰 조사 세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6시간, 7시간씩 듣고 그리고 곧 이동관 씨는 어떻게 하냐고 계속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자막 배경화면 잘못됐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럼 방송 서로- 났다고요. 방송상으로 경찰 조사 받은 적 있나? 최초 아닌가요, YTN에서? 아마도 제출 겁니다. 압수수색한다면 압수수색을 넘어가고 그래서 안 했죠. 검찰에서 반려됐어요. 검찰도 어지간히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게 무슨 자막 실수했다고 압수수색 처음에 압수한다고 그랬죠. 네, 압수수색하고 뭐 핸드폰 다 보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뭐 핸드폰 봐라. 저희가 이미 대출한다고까지 했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YTN 주주가 되어줘. YTN 주식을 한 주라도 산 다음에 네. 이임해달라고 그러는 거는. 네. 예. 그 방법은 아까 나왔던 그 QR코드를 통해서 네, 온라인 서명을 온라인 서명. 예. 와주라 검색하면 나옵니까? 네, 유튜브에 그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 치면 나오거든요. 거기 영상이 있고 그 더보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야 어렵다. 네, 저희 주세요. 저희 홍보할 테니까. 네. 자,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동네 사람들. 러시아 일리아 벨라코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튀르키 알파고 시나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조세 오로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세에서 못 나오셨고 이집트 정세미 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참고로 우리 튀르키예와 이집트는 몇천 년 낭속입니다. 몇천 년까지 아니다. 아, 몇 천까지 아니에요. 특히는 그런 긴 역사가 없어요. 긴 역사가 없어요. 이집트는 있어. 지금 방송하기 방송하기